자, ELS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ELS로 아주 대폭락을 맞아서 뭐 물어주네 만에 작년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쵸? 작년에 난리가 난 것은 언제 가입한 걸까요? 2022년에 가입을 했겠죠. 2021년에 가입을 했거나 얘네들은 주가가 높을 때 가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작년처럼 주가가 하락했을 때 엄청난 손실을 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ELS는 사실은 좋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ELS 또 ELN 뭐 ELF 이 뒤에 어떤 것에 연계하는가에 따라서 N이 올 수도 있고 F가 올 수도 있고 펀드, 채권이면 B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연계해서 수익을 주는가라고 하는 거고요. 증권사에서 만든 예금인데 조건이 붙은 게임과 같은 예금이에요. 자, 이 게임의 룰을 안다면 이 금융상품은 성공할 거고요. 이 게임의 룰을 모른다면 이 금융상품은 무조건 패자가 될 겁니다. 자, 지금 요즘 그 게임에 대한 얘기를 잠깐 대표적인 것 두 개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KB증권. 저는 KB증권이 가장 인포메이션이 잘 돼 있고, 한국 원화로 달러 투자가 원활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KB증권을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ELS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그만 회사에서는 발행을 못해요. 좀 모자라면 자기네 돈도 보태서 청약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요즘 연 15% 정도 줍니다. 야, 우리 채권보다 더 많이 주네요. 그쵸? 3개월 단위로 진행하고 있고요. ELS는 월요일날 오후에 오픈해서 토요일날 1시에 청약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화요일날 하든 수요일날 가입하든 토요일이래 죄송합니다. 금요일날 1시에 청약 마감을 해서 금요일 1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금이 모이지 않을 때는 출발하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값 이상 모여야 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작은 증권사에선 ELS를 할 수가 없어요. 자, ELS를 이렇게 앞에 이름을 달고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4조 이상의 큰 증권사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은 데는 남의 거 빌려다 쓰죠. 자, 여기 KB, ELB. 자, 얘는 S가 붙었고 얘는 B가 붙었습니다. B는 본드에 연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스텝다운형, 얘는 하락형 이렇게 써 있어요. 얘도 15%를 준다고 합니다. 자, 얘는 본드인데, 본드의 형태인데 15% 주고, 얘는 스탁의 형태인데 15% 주고. 재미나네요. 자, 얘는 S&P 500에 연동을 합니다. 얘는, ELS는 SK, 하이닉스와 인텔을 모두 공동 충족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하이닉스와 인텔을 연동해서 진행하는 상품이에요. 아까 앞에서 보시다시피. 얘는 스텝다운 방식으로 해서요. 3개월 동안 내가 SK 하이닉스와 인텔이 내가 최초에 가입했던 가격보다 90%의 가격을 유지하면 이자를 줍니다. 15% 나누기 4 해야 되겠죠? 3개월마다 12달을 주니까 4, 32, 그죠? 15% 나누기 4가 이제 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럼 3개월 됐을 때 SK와 인텔의 가격이 내가 들어갈 당시보다 90%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3.81을 줄게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 뒤에 6개월 돼서 85% 가격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면 7.65를 줄게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3개월마다 상환할 수 있는 상환이라고 하는 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아가면서 이렇게 12번까지 가는 겁니다. 이렇게 스텝다운 방식으로 90, 85, 75 이렇게 해서 45%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확정 지을 수 있는 45% 손실 그냥 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실을 확정 짓는 스텝다운 방식을 쓰고 있는 게 가장 많고요. 과거에는 리자드형이라고 해서 내가 그냥 이렇게 그 85% 안에 터치를 하면 그냥 청산해버리고 돌려주는 그래서 1년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이런 형태를 주로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게 증권사에 그렇게 남는 장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없어지고 이 스텝다운 방식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낙인 낙아웃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얘는 뭐 정리를 해보면
게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돈 들어갈 때 S&P 가격이 있어요, 지수가. 이 가격보다 만기까지 85%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100% 이상이면 얘는 원금 줄게. 근데 얘가 85%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고, 그러니까 100%가 안 넘고 89, 99 요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있으면 15%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그 ELS는 어르신들이 들어가기엔 굉장히 어려운 게임이다. 이런 게임을 금융회사인 은행에서 팔고 있으니 어이가 없는 거죠. 그쵸? 누가 이기는 게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발행어업으로 넘어왔어요. 발행어업. 발행어업은요, 복잡한 조건 없이 원금과 약정 금액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얘는 뭐냐? 고객이 KB증권이라고 할게요. KB증권에 돈을 맡기면 KB증권이 그 돈으로 여러 가지 기업, 부동산 등의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통해서 발생한 손익을 토대로 고객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자가 확정돼 있어요. 그냥 은행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사에서 발행한 예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CMA에 들어가면 수시식 발행 어음이 되는 거예요. 자, 적립식으로 발행하면 적립식 발행 어음이 되는 거예요. 적립식이 있는지 모르셨죠? 그죠? 1년 이내에 매달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예치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고정금리 부사채 적립 채권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자금 인출이 내가 할 거야. 그러면 30일짜리, 60일짜리, 90일짜리, 이렇게 경과 기간별로 1년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금 인출 가능성이 예상되는 분들은 기간을 정해서 할 수 있고요. 1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CMA, 적립형 1년짜리 이렇게 증권사에서 발행한 예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얼마를 주냐? 꽤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원화로 발행하는 게 있고요. 원화로 이렇게 발행하는 게 있고요. 외화로 발행을 하는 게 있어요. 당연히 외화로 발행하는 게 훨씬 이자를 많이 줍니다. 달러의 변동폭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확정해서 주는 거예요. 5% 누가 이거 봤죠? 누가 저 위에 3.9로 봤습니까? 그쵸? 자, 그런데 얘가 중도에 내가 만기를 못 채우고 해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원래 지급하기로 한 수익의 50%까지밖에 안 줘요, 이자를. 하다못해 증권사도 이러고 있어요.